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문 활짝 열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9.1%라는 아주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시장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고 넘어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시장 이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은 시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 잘 버텨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7% 내린 2,322.32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2,300선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8% 오른 766.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외인 매수세가 반갑게 들어와 줬습니다. 개인이 1,037억 원, 외국인은 3,988억 원 매수했던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기관은 5,335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투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617억 원 매수를 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소폭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404억 원, 외국인은 75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네요.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머니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중 하나인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잠정 실적 집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02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4.3%,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1,871억 원으로 282.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뛰어오른 모습 저희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긴 했어도 에코프로비엠의 깜짝 실적이 2차 전지주의 훈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머니트렌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머니트렌드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수목금 월화 상한가를 다 잡아냈는데 오늘 하루는 아쉽게 못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상한가 200개 잡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 만큼 오늘만 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고요.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상한가 잡는 투어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머니 이슈 짚어볼 텐데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장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사실 상승세는 좀 장 초반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자, 덩달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네. 자, 이런 종목들 자세한 상승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우리 시간을 특징주로 좀 찍었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종목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분기 실적이 1조 2천억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매출액을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 50% 이상의 매출액이 더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부분이 에코프로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어제 저녁 방송에서 우리 머니트렌드 방송에서 제가 에코프로의 목표가를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7만 9천 원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2차 목표가를 8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아니 이게 웬걸 오늘 시초 고가가 정말 공교롭게도 7만 9천 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시면 자, 오늘 시가 7만 6천 원 그리고 고가 7만 9,800원 약간 홈쇼핑 가격 같은데 자, 이 7만 9천 원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을 하고 오늘 종가는 16% 고가 마감이 아니라 9.87%로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직전에 고가를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7만 9천 원과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우리 8만 9천 원까지 추가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에코프로 종목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현재의 모멘텀은 첫 번째 우리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는 에코프로의 이제 실적이 폭발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이 동사의 개별적인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재와는 이제 별개의 이슈로 이제 우리 시장에 깔려 있는 호재로는 첫 번째,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죠? 애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돈을 잘 번다, 아무리 실적이 증가한다, 아무리 2차전지 판매량 증가한다 해도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그런 부동의 자리를 최근에 잠깐 아람코한테 이렇게 자리를 줬다가 다시 가져오긴 했지만 애플이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 애플이 자,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카 시장을 장악하겠다라고 2025년도까지 애플카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고 애플이 만들겠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미래차,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멘텀은 애플카 출시가 되는 시점까지 우리 미래차 관련주들 수급 상승 동력은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애플카 이슈는 기저에 깔려가는 이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새로운 배터리 얼마나 더 오래 가고 얼마나 더 고장이 안 가고 얼마나 더 신기술을 집약시킨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탑재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전기차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 LG 에너지솔루션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확정시켰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 SDI가 이제 BMW와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확정은 아니나 조율 중에 있다라는 이슈도 전해졌고요. 자, 네 번째로는 자, EID라는 과거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종목이 이번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장비 쪽에 이제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시설을 증설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시초에 EID가 25% 가까이 폭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EID와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이트론과 이화전기까지 장중에 수급이 강하게 몰려왔었던 모습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짚었던 이슈죠. 자, 현대차가 29년 만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만에 공표가 되는 만큼 이 파급력이 저는 용인에 SK하이닉스 지어져서 그쪽에 부동산 땅값 다 폭발하고 그쪽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상한가 연속적으로 쳤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울산 지역에 전기차 신공장 들어서는 그 근방의 자동차 부품주들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상승한 에코프로는 사실 현대차도 이제 공급사이기도 하고 납품처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 울산 소재 기업은 제가 이제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어서 울산과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 마지막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증설에 대한 정말 그 부동산 가치의 증가,
토지 가치의 증가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은 조금은 우리 충청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나 이 산업 자체가 커질수록 우리 에코프로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든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든 그 시장이 앞으로 점점점 커져 나감에 따라 에코프로 종목처럼 실적이 폭발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우리 눌림 구간,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장밋빛 구간, 마음 뜨거워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월요일에 머니 종목으로 대원화성 꼽아주셨는데 그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서 대원화성 가지고 와주셨었는데 월요일 종가 대비 10%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네. 자, 시청자분들은 어디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월요일이라고 하면 지난주 월요일 아니고요. 지난달 월요일 아니고요. 이번 주 월요일 화수목 3거래일 만에 10% 정도의 상승을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에 이제 머니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의 접근 전략은 리비안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로 7,000원까지 폭발하고 그때의 저가를 이탈하고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는 대원화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2,150원, 2,45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월요일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종가 기준 우리 월요일 종가가 2,950원이고요. 오늘 장중 고가가 3,265원. 2,950원 대비해서 10% 이상의 상승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노려볼 수 있었는데 사실 어제 공략했으면 어제 종가가 2,700원입니다. 그러면 3,200원까지 약 15% 이상의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대원화성 종목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월요일 방송 보고 매수하셨으면 화요일에 매수를 하셨든 수요일에 매수를 하셨든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셨든 수익이 나셨을 텐데 많게는 15% 이상, 그리고 적게는 5에서 10% 이상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목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가라는 게 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옆에 친구분들도 모르고 자녀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라는 게 정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주식에 우리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를 제가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3,500원까지의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근거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 3,500원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자 가격대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리비안 관련주로 폭발했던 구간이 3,500원 구간이고요. 이 구간의 지지를 받고 또다시 5,000원까지 올라갔으나 여기 3,500원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3,500원이 저항이었고 돌파하지 못하는 계속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뚫어내야 시원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돌파하는 거는 정말 돈을 써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이슈를 붙이면서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 그런 구간이 저도 나오길 원하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500원 저항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점에서 자, 동 종목은 매수기에 잡으신 분들 수익 챙기고 평단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수익 3,5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 저는 월요일 방송 못 봤습니다. 어제 방송도 못 봤습니다. 제가 어제 대원화성 굉장히 강조해드렸거든요. 에코캡이랑. 근데 우리 대원화성 종목도 못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주식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또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10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칭하도록 하겠고요. 그 타이밍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서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너무 일이 바빠서 그런 타이밍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 노란톡 입장에 계시면 제가 밥 먹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 왔을 때 같이 공유해 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대원화성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10%대 아주 큰 상승폭 나타내면서
올라가주고 있다 이런 모습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또 해보시면 좋을지까지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앞으로 어떤 지료를 자세히 살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장기로 보고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쯤 네.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까요? 바닥을 굉장히 잘 네. 잡아주시잖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대한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산업의 큰 관점에서 그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그 주식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1950년도 이제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산업화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동차가 전국에 몇 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자동차 보급률이 100% 이상으로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가구당 우리 보급률이 100% 이상으로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폭발이 있었고요. 우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험도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주들도 예전에 50년 전에는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 이상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통신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우리 가구당 자동차 끌고 다니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산업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기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100%가 아니라 거의 몇천 프로, 만 프로 이상의 상승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전기차 시장도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시면서 체감상 100대가 내 옆에 지나다니는 차들 중에서 100대 중에 아직까지는 체감상 10대 미만의 친환경차, 미래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100대 중에 20대 정도, 100대 중에 한 30대 정도, 100대 중에 50대 정도의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시점에는 앞으로 그 전기차 시장 파이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일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나 지구 환경 오염 이런 부분들이 지구의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내연기관 판매하고 그때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자체를 불허하겠다, 금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트렌드는 우리가 코너 이름도 머니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는 거스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그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트렌드는 바꿔갈 수 없는 분야이고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시장이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될 거라는 점유율을 높여 나가게 되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이러한 전기차 사업 영역이 얼만큼의 멀티플 미래가치 가중치를 평가받느냐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주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미국에 있는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해서 지금이 사기 좋은 구간인가, 지금이 팔기 좋은 구간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띄어져 있는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테슬라가 $1,200까지 폭발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삼중 천정을 찍고 지금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테슬라가 1000슬라, 1100슬라, $1,200까지 갔을 때 거기서 매수할 게 아니라 거기서는 추세 상단, 즉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금 $600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600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그리고 $530를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그때를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 우리 저가에 담아가는 형태로 공략하고 계시다가 테슬라가 반등하면 그런 종목들을 차익 실현 관점 분할 매도로 편안하게 우리가 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전기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리비아는 전기 트럭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기 트럭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딱히
뭐 승용차만 있어도 트럭이 없어도 우리 짐을 그냥 자동차에다 싣고 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미국은 마트를 가도 대형으로 사야 되고 그 마트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물류비도 비싸니까 네, 그런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물류업체 아마존이 리비안의 전기 트럭을 이미 선 주문을 다 해놓은 상황이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비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가 아니라 지금 상장 이래 최저가 부근에 위치를 해 있다는 것은 리비안 관련주들과 그리고 리비안의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과 이런 업체들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리비안 관련주들 1부터 Z까지 설명 다 드리고 그중에서 딱 하나 저격해드린 종목이 대연화성이었죠. 3일 만에 10%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리비안이 바닥에서 $32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가져간다면 리비안 관련주들 안 올라갈 것 같은가요?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월요일에 우리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인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튜브 볼 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오셔서 다시 관련된 종목들, 자료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이제 리비안이 지금 $32 수준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인데 지금 월가의 이제 투자은행이죠. 월가 투자은행 제가 지금 이름을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이제 미국의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리비안 투자 의견을 바이로 바꿨습니다. 사야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를 $61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30인데 지금 가격의 목표 주가가 더블 스코어의 목표가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비안이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월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영원히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리비안 저점 찍었고요. 앞으로 6커브 구간에서 반등할 때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상승 구간으로 6커브 반등 같이 우리 대형주 움직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테슬라와 리비안 등의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고 이 기업이 사기 좋은 구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저가에 매집,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폭등해서 1000 나간다, 1100 나간다, 1200 나간다 했을 때 그때 배터리 관련주들 고점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때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를 할 때 정말 타이밍이 항상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 언젠가는 갖고 있다 보면 올라가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타이밍 조금이라도 좀 빨리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움직인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머니섹터는 OTT 콘텐츠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2.93% 시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섹터 OTT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금 뭐 시즌과 티빙 합병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핫한 드라마도 있고 요즘에 이런 콘텐츠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섹터 가져와 주신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비슷한 좀 매매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이미 고가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바닥에 사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갑니다 하고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할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가 고점일까요? 저점일까요?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빅테크가 폭락하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글로벌적인 흥행을 거두게 되면서 정말 넷플릭스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폭발하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였던 버킷 스튜디오를 포함한 지옥 관련주, 뭐 지리산 관련주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컨텐츠만 잘 만들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면서 테마주로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 오징어 게임 관련주, 우리 특히나 버킷 스튜디오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또 요기요, 이효리, 오디오, 오레오, 아세아까지 이렇게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제 똑같은 이제 뭐 종목군도 이제 많은데, 이제 어찌됐건 이런 컨텐츠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네, 수급이 좀 강하게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지옥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지리산 관련된 테마주들 들어는 봤는데 그 테마주들 혹시 종목명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네, 그런 종목들 오늘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해부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지금 방송 돌리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이제 어떤 똑같은 단어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였던 이제 버킷 스튜디오 차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작년에 우리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공략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공략했다가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 여러분들 그 수익을 한번 내드렸는데, 저는 이 8,400원까지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여기까지 갈지 몰랐고요. 하지만 네,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저점에서 제가 이 주식이 과거 시작했던 단가가 2,000원인데 2,000원보다 빠졌을 때 이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2주 만에 30-40%의 수익을 이미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직전 저가에서 최대 주주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공시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때 6월달 정말 공포스러운 폭락장이었는데 그 폭락장에서 직전의 저가 2,000원을 이탈한 이유가 2대 주주였던 주주가 시장가로 물량을 던졌던 부분들 과거 공시 보면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그 대주주의 물량이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네, 우리 수급이 강하게 컨텐츠 관련주 오징어 게임 2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자, 직전의 저가가 대주주가 물량을 시장으로 내리깔 때 그때 저가가 1,640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 다지고 반등한다? 그러면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 시즌 2 관련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 10만 불짜리 타점은 죄송하지만 저희끼리만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 불짜리 두 번째 매수 기회는 다 같이 노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 저가 매수 기회 놓치지 말고 관심 종목 설정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자, A스토리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영우 드라마 관련된 테마주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 드라마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아서 이거 A스토리가 드라마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는 저도 체감하지 못했는데 주말에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통하지 않고 그 앞으로 우리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인기를 몰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싶고, 자, 어쨌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점 16,000원 대비 지금 35,000원 고점까지 자, 단기간에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우영우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그 과거 2주 동안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영우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건 그 드라마 흥행에 따른 네, 수혜주로 이미 100% 이상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조금은 부담이다.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주요한 지지선만 좀 체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자, 저는 우리 A스토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현재가 기준으로 29,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즉 우리 과거에 우리 지지 구간이었던 우리 29,000원 라인. 자, 과거에 29,000원에서 반복적으로 자, 4만 원대까지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여기를 폭락장이다 뭐 해가지고 이탈하면서 과매도 구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수급 붙으면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저항 29,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 상방은 자 4만 원까지 우영우 관련주로 보유자분들이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고요. 자 시청자분들은 추적하시다가 29,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진다면 자, 여기서는 저가 대비 100% 이상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가에 있는 걸 잘 발굴해서 올라갈 때까지 잘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데, 이거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사는 자리고요. 이제 앞서 차례대로 설명해드릴 종목들, 마지막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 2종목 준비했으니까 네, 앞에 설명들 잘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수급을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만든 종목이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알파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KT 알파가 지금 드라마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KT 계열사 컨텐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자, 2021년도 1월달 2만 원까지 시세 폭발했다가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75%라는 정말 네, 엄청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과매도 구간에서 최근 자 보지 못했던, 자 눈을 씻고 안경을 벗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네, 시장의 주도주, 오늘 하루 동안 2,400개 종목들 중에서 드라마 우영우 관련된 테마주로 KT알파가 수급이 가장 강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정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상한가 이후의 패턴이 위에서 이 종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도 있지만 2박 3일 동안 눌렀다가 가는 패턴, 혹은 이 시가까지 눌렀다가 가는 패턴, 혹은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 그 네 가지 케이스들을 다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수급을 좀 가늠했을 때 이 주식이 7,900원까지는 네, 추가 시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 상한가기 때문에 우리 KT알파 사고 싶어도 현재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작년 10월 달 제가 여기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차트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들었을 때, 이때 제가 노랑톡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사야 됩니다 라고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드렸던 주식이 되겠고요. 자, 이 10월 7일에 공략했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당시 종가 5,750원이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2,000원까지 플러스 240%의 상승을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서울경제 작년 10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당시에는 NFT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됐었고요. 지금은 NFT, 메타버스 이런 쪽 테마군들이 다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그 조정받은 과매도 구간, 고가 2만 원에서 5천 원까지 마이너스 75%의 가격 조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이 주식이 NFT 관련주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연 배우의 박은빈님의 소속사가 이제 나무 액터스라는 곳인데 그쪽의 지분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2만 원이었던 주식이 5천 원 갔다가 이제 막 8천 원까지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까지 우리 오징어 게임과 우리 우영우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영우 관련된 테마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OTT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로 부각된 두 개 종목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자, 지금 우리 여름이기 때문에 산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앞으로 올해 겨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안겨줄지 않을까. 우리 겨울에 우리 산타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바닥일 때 아직 컨텐츠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저가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OTT, 지옥과 관련된 테마주로 주가가 24,600원까지 폭발했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빠졌죠?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똑같은 주식이에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옥이 OTT, 넷플릭스에 탑재돼서 오픈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24,000원. 그리고 지금은 특별하게 공개된 콘텐츠가 없으니까 6,000원, 7,000원, 8,000원대를 지나고 있는데 다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후속 작품을 공개해서 넷플릭스의 가격 반등과 함께 콘텐츠 관련주로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단기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는 아직 A스토리 100% 넘게 올랐죠. 그 버클 스튜디오 저점 대비해서 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 미리미리 공략해서 튀어오르면 그때 박수 치면서 수익과 행복을 편안하게 챙겨가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별표 5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지난해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이제 TV 프로인데, 자, OTT 쿠팡 플레이의 어느 날을 작년 4월 달에 수주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 저는 못 봤습니다만 나는 해방일지라는 이제 콘텐츠를 이제 제공해서 납품했었던 업체고요. 자, 이제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TV 프로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시즌 3 올해 4월 달 동사가 이제 TV조선에다가 이제 콘텐츠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명은 초록빛 미디어고, 자, 동사 이제 보시면, 자, 과거 OTT, 오버 더 탑, 콘텐츠, 넷플릭스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들 해가지고 초록빛 미디어가 42,000원까지 주가가 정말 크게 수급이 몰리면서 폭발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고가 42,000원인데 지금은 13,000원 저점까지 15,0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5%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받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초록빛 미디어가 뭐 과거에 만들었던 어느 날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지금 올해 4월 달 이제 납품하고 있는 우리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시즌 3 말고도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흥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넷플릭스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과정에서 K 컨텐츠가 다시 부각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 그러한 시점에 K 컨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바닥에서 수급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는 돌고 돈다. 근데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다.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타이밍 이미 부각돼서 고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 OTT 컨텐츠 관련주들, 민경철 파트너가 오늘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다 선별해 드렸죠. 그 종목들 미리미리 씨앗 뿌려가시고 나중에 OTT 관련주로 시세가 폭발하면 그때 수익과 행복을 잘 거두어 나가시는 형태로, 우리 풍년이죠. 농사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수확하는 거를 풍년이라고 하는데, 자,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닥에서 매집을 잘 해나가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OTT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우리 저의 정말 첨언의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밖에서도 즐거움, 투자로 즐거움 찾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방송 끝낼 때까지 노란톡방 계속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외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시간외에서 특징적인 모습 보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간외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상승한 종목입니다. 지니뮤직이 9.94%, 수젠텍이 6.98%, 프로스테믹스, 알로이스 이런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특징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시간외에서 하락한 종목은 B2N이 9.61%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성건설, 신진 SM,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네요.
자, 일단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수젠텍이 6.98% 올라줬는데, 자,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BA 2.75 변이 켄타우로스라고도 불리는 그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코로나19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시간외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하락한 종목 살펴보면 B2N이 9.61%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 당장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경철 파트너님은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짚어야 될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딱 한 종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진입뮤직은 제가 준비한 자료 방송 끝나고 우리 노랑톡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수젠텍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박수를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첫 번째, 실적 폭발한 진단키트 관련주들 위주로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종목들 우리 관심 종목 제 화면 띄워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랩지노믹스, 두 번째, 바이오니아, 세 번째, 수젠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제 방송 보고 오늘 사신 분들은 자, 저가 15,800원에서 고가 18,000원까지 수익이 났는데 오늘 시간으로 19,000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일단 박수 치고 가야 될 것 같고, 자, 보유 중인 종목들은 저는 이제 19,500원에서 22,500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으로 자, 슈마시스 실적 폭발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오늘 하루 만에 11%가 폭발했습니다.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렇게 딱 찍어드린 종목들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수젠텍, 슈마시스, SD바이오센서, 시젠, 엑세스바이오 8%까지 올라갔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빼고 6개 종목이 다 시세가 분출됐고, 시간으로 수젠텍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떨어졌었던 바이오니아, 시젠까지 네,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추적해야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젠텍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정리해드렸던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이 시간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도에서 5월에 그 이제 신규 바이러스죠. 코로나19 켄타우로스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원래는 그 7.9%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유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달 만에 이제 50%를 넘었다라고 해요. 2달 만에 전파력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봤을 때 국내 신규 확진자 발발했다. 그러면 이게 오미크론 하위종을 뛰어넘는 전파력을 가지고 또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이런 테마주들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위로 상방 22,5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어제 방송 보시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박스 상단, 추세 상단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그 시기는 8월 15일 전까지 여러분들 분할 매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젠텍 시간의 특징주 만나봤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진입뮤직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를 풀어주시겠다라고 한 만큼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머니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들이 가지고 와주셨네요. 역시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9.81% 오늘 또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왔고 7,6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들이 앞서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머니 종목으로 또 가져와 주셨어요. 네, 일단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제가
우주 끝까지 올라간다라고 막 이제 장난을 칠 정도로 우리 작년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0%가 넘는, 즉 정확하게는 자 5,800원 밑으로 공략하는 걸 추천드려가지고 자 2만 원까지 244%의 상승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과거에 매수했었던 자, 그 가격 부근까지 가격 조정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요. 자, 우리 10월 7일에 공략하고 우리 NFT 관련주로 폭발했다가 지금은 다시 바닥권 구간에 위치했는데, 또다시 NFT 관련주로 부각된다 하면 저는 우리 들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머니 종목으로. 하지만 이 종목이 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이런 네, 트렌드를 불러일으킬 만큼, 밈을 만들어낼 만큼 네, 이제 인기 광풍을 매 회마다 시청률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서울경제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테마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각되는 시점이 과거에 NFT 관련주 올라간다, 폭발한다 하면서 이 고가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반대로 180도를 돌려서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첫 번째 싸게 사거나 두 번째 치고 갈 때 달려가는 말 올라타거나 단타 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단기 시세 노려보기 적절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드라마 우영우 시청률이 매주마다 신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청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시청률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자, 이 직전 고가 라인들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A스토리가 16,000원에서 35,000원까지 150% 갔습니다. 100%에서 120% 넘게 상승했고,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다. 즉 발바닥에서 이제 막 발목 정도까지 딱 올라온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매수가 오늘 종가 부근 밑으로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800원에서 자, 이제 7,100원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800원 그리고 7,100원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다시피 오늘 막대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급 얼마에서 얼마까지 들어왔을까요? 자, 6,800원 그리고 7,100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오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 오늘 거래한 모든 주체들이, 오늘 큰 손들이 세금,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세, 거래 수수료 내가면서 막 거래를 크게 매집을 했는데, 그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6,800원과 7,100원을 이탈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게 6,800원과 7,100원을 깨지 않는다면 현재가 밑으로는 조정시 매수해서 또다시 우영우 관련된, 우영우가 뭐지? 우영인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검색하셔서 이게 무슨 테마인가 한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우영우 관련된 테마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종가 부근 밑으로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우리 머니 종목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제방송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내일 머니 종목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단기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종가였던 7,610원 아래에서 매수가 잡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도 정말 열혈히 해주셨잖아요. 네. 자, 특히 또 민투더 경추더철 하면 되나요, 이제? 네. 자, 네. 오늘 장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7종목 중에서 6종목이 올라갔고요. 네. 머니 종목으로 콕 찍어드렸던 대원화성 10%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찍어드렸던 OTT 관련주들 다음 주에 폭발하게 된다면 이제 민투더 경투더철 했던 것처럼 네. 조금 더 이제 텐션 업그레이드해서 더 이제 박수도 치고 우리 노랑톡에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 이제 빵빠레도 좀 울려보고 하는 이제 좀 축제의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제 시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동안 워낙에 장이 힘들었던 만큼 축제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축제 시간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함께 축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